존재만으로 그 자리가 무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BTS 정국은 병화일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병화는 하늘 한가운데 뜬 태양입니다. 그런데 정국의 사주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구조가 있습니다. 그 태양이 앉은 자리, 그러니까 태어난 날의 아랫 글자가 오화입니다. 태양이 자기 발밑에 다시 태양을 깔고 앉은 셈이죠. 이 조합을 병호일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한 이름이 3개 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3개의 이름에서 시작합니다. 사주팔자는 태어난 연, 월, 일시를 기둥 4개로 세운 8글자입니다. 그중 태어난 날의 2글자를 일주라고 합니다. 위 글자는 나 자신, 아래 글자는 내가 딛고 선 땅이자 훗날 배우자가 들어와 앉을 빵입니다. 보통은 위 글자와 아래 글자의 기운이 서로 다릅니다. 불 위에 흙이 있거나 물 위에 나무가 있거나, 그런데 위와 아래가 같은 기운인 일주가 있습니다. 이걸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은 호행으로 이어진 구조입니다. 병호일주가 바로 그렇습니다. 위도 불, 아래도 불. 사람으로 치면 겉과 속이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간여지동은 병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나무 위에 앉은 갑인과 을묘, 불이 불 위에 앉은 병호와 정사, 흙이 흙 위에 앉은 무진, 무술, 기축, 기미, 금이 금 위에 앉은 경신과 신유, 물이 물 위에 앉은 임자와 계해가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12개의 일주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방식과 기준이 분명하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뿌리와 줄기가 같은 성질이라 중심이 잘 안 흔들리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끝까지 갑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이죠. 사주에는 글자마다 힘의 세기를 매기는 눈금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자라고 전성기를 맞고 저무는 과정에 빗대어 12단계로 나누는데 그 정점을 제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왕의 자리, 힘이 가장 셀 때죠. 병화에게 오화가 바로 그 제왕의 자리이며 동시에 전통 명리에서 양인의 자리로 봅니다. 양인은 기운이 가장 날카롭고 강하게 솟아오르는 자리입니다. 평소에도 힘이 센 사람에게 아주 잘 드는 칼 한 자루가 더 주어진 것과 비슷합니다. 양인을 잘 쓰면 강한 결단력과 승부욕, 위기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되고 지나치게 강해지면 고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글자가 양인이 될까요? 양인은 일간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인의 글자가 실제 자기 일지에 들어와 60갑자 가운데 하나의 일주를 이루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60갑자란 사주에서 하나의 기둥을 말합니다. 사주에서 태어난 날의 기둥, 즉 일주를 그 사람 자신으로 보는데요. MBTI가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면 사주는 사람을 60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셈이죠. 다시 양인으로 돌아와서 이 희소한 일주에는 대표적으로 병호, 무호, 임자가 있습니다. 정국이 바로 그중 하나인 병호일주입니다. 왜 칼일까요? 힘이 정점에 이르면 그 자체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에너지, 굽히지 않는 소신,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추진력. 옛 명리에서는 양인을 칼을 쥔 장수의 기운에 비유했습니다. 쉽게 꺾이지 않고 물러서야 할 순간에도 끝내 자신의 뜻을 지키려는 힘입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진 못하였으리라.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이육사 선생님의 광야입니다. 눈 덮인 광야에서 홀로 피어나는 매화는 아무리 혹독한 시대라도 꺾이지 않는 정신을 떠올리게 하고 그곳에 노래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자신은 그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찾아올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금 자신이 할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육사 선생님은 실제로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며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끝내 자신의 시대에서 광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시에는 절망보다 버티는 힘, 굴복보다 끝까지 지키려는 의지가 남아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알려진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육사 선생님은 임자일주로 계산되며 양인의 자리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숭고한 삶을 사주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눈 덮인 광야에서도 자신이 믿는 미래를 향해 씨앗 하나를 심는 사람, 옛사람들이 왜 양인을 쉽게 꺾이지 않는 칼의 기운에 비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합입니다.
사주에는 글자끼리 밀어내고 부딪히는 관계도 있지만 반대로 서로 가까이 끌어당기고 한 방향으로 묶이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육합입니다. 왜 육합이라고 할까요? 12지지가 둘씩 짝을 이뤄 총 6쌍의 특별한 결합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육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와 축, 자축합, 인과 해, 인해합, 묘와 술, 묘술합, 진과 유, 진유합, 사와 신, 사신합, 오와 미, 오미합. 육합은 삼합처럼 세 글자가 모여 거대한 하나의 세력을 만드는 관계라기보다 두 글자가 1대1로 서로 가까이 묶이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친밀감, 결속, 협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국에게는 6가지 육합 가운데 오미합이 있습니다. 이 오미합이 재미있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양인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병호는 양인입니다. 자기 힘이 강하고 승부욕과 자존심도 강하며 한 번 정한 방향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상당히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오화가 바로 옆에 미토를 만나 육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묘한 반전이 생깁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강한데 생활로 들어가면 의외로 소박하고 편안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굳이 크게 과시하지 않고 화려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생활까지 반드시 화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처음에는 전국의 강한 존재감에 시선을 빼앗겼다가 가까워지고 나면 오히려 생각보다 굉장히 편한 사람이네, 생각보다 담백하네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전국의 큰 이성적 매력입니다. 강한데 거칠지 않고 많이 가졌다고 그것을 앞세우지 않고 가진 것을 보여주는 과시가 아닌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데서 여유가 묻어납니다. 별자리로 전국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점성술에서는 한 사람의 삶을 1하우스부터 12하우스까지 12개의 방으로 나누어 봅니다. 각각의 방에는 담당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중 사랑을 볼 때 특히 중요한 방이 있습니다. 5하우스는 연애와 설렘, 7하우스는 배우자와 1대1 관계, 8하우스는 두 사람이 깊이 결합하고 서로의 내면까지 공유하는 관계를 봅니다. 특히 배우자와 결혼 관계를 보려면 먼저 7하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첫째, 7하우스가 어떤 별자리로 시작하는지. 둘째, 7하우스 안에 어떤 행성이 들어있는지. 셋째, 그 별자리의 주인 행성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봅니다. 쉽게 말하면 7하우스가 배우자의 방이라면 그 방 앞에 붙어있는 별자리는 방의 분위기, 그 안에 들어있는 행성은 방 안에 실제로 누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별자리의 주인 행성은 실제로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전국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전국의 7하우스는 개자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7하우스 안에는 행성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7하우스가 시작되는 별자리에 주인 행성을 따라가면 됩니다. 개자리의 주인 행성은 달입니다. 그러니 전국의 배우자 관계를 더 깊게 알아보려면 그 달이 어디로 갔는지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달은 8하우스에 있습니다. 8하우스는 단순한 호감이나 설렘보다 비밀과 감정, 상처와 약한 모습까지 서로 공유하는 깊은 결합을 의미하는 방입니다. 여기서 잠깐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 별자리 무슨 자리야? 라고 물었을 때 나 사수자리야. 나 쌍둥이 자리야. 라고 답하는 별자리는 내 태양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전국은 이 태양이 처녀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인 태양, 감정을 나타내는 달, 생각과 대화를 나타내는 수성까지 모두 이 8하우스의 처녀 자리로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게 사랑은 단순히 함께 있을 때 즐거운 관계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느끼려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모습은 무엇인지까지 깊이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국에게 연인은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의 시작은 가벼울 수 있어도 마음이 움직인 뒤에는 깊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별자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랑의 특징은 많이 사랑하는 것보다 깊이 사랑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타오르기만 하는 불은 강렬한 열기로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 앞에 금속이 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은 금을 녹이고 다듬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힘을 눈앞의 결과로 보여줍니다. 전국에게 금의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태양은 원래 스스로 빛나지만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는 그 빛의 윤곽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닦인 금속이나 보석이 놓이면 빛은 그 표면에서 반사되고 더욱 선명해집니다. 마치 거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전국에게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빛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전국이 가진 능력과 남성성, 자신감을 더욱 선명하게 끌어내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앞에서는 전국 자신도 가장 자신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쉽습니다. 사람으로 표현하면 금은 서늘하고 단정하며 결이 정리된 기운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선은 먼저 하얗고 새초롬한 금의 빛을 가진 사람에게 머물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국의 사주에는 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반면 수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신금과 축토의 지장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서늘하고 단정한 금의 매력이지만 함께 지내본 뒤에야 그 사람의 유연함과 깊이를 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수는 전국의 강한 온도를 조절해주는 안정의 기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게 가장 매력적인 상대는 금의 매력을 중심에 두면서 그 안에 수의 성질까지 함께 품은 사람입니다. 금만 강하면 전국의 뜨거운 온도에 녹아내릴 수 있고 수만 강하면 전국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명리학에서는 금이 수를 생한다고 해서 이를 금생수라고 합니다. 동굴에 들어가면 차가운 바위 천장에서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 공기 중에 물기를 스스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차갑게 응축된 금의 기운이 유연하게 흐르는 물의 기운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표현하면 재미있는 반전이 생깁니다. 첫인상은 금처럼 서늘하고 단정합니다. 조금 도도해 보이고 자기 기준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까워져 보면 전혀 다릅니다. 생각은 유연하고 감정은 생각보다 깊으며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엉뚱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강한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그 힘과 정면으로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뜨거워진 전국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이상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서늘하고 단정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깊고 유연한 사람. 금의 빛으로 전국을 설레게 하고 수의 깊이로 전국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전국의 마음은 가장 오래 머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녀지동의 제왕의 자리까지 깔고 앉은 사람은 자기가 옴따고 믿는 것을 잘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연애에서 고비는 권태가 아니라 서로 물러서지 않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먼저 손 내미는 쪽이 되기 어려워서 멀어집니다. 이 사주는 먼저 말을 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기만큼 단단한 사람을 골랐다는 사실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 먼저 말을 걸고 상대의 말에도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연습. 그 한 걸음이 전국의 강함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사랑할 수 있는 힘으로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대운을 보겠습니다. 사주팔자가 자동차라면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도로입니다. 같은 차라도 어떤 길을 달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국이 지나온 길과 앞으로 갈 길을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신축.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불에서 시작해 나무를 지나 물로, 그리고 마지막에 금으로 갑니다. 태양이 서서히 온도를 낮추며 결실적으로 걸어가는 흐름으로 계절을 아주 잘 타고났습니다. 병호대운은 이미 지나온 길입니다. 태양이 태양을 다시 만난 구간, 전국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기예요. 자기 존재를 세우고 이름을 알리는 데 에너지를 쓰는 시기입니다. 대신 이때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성에 해당하는 서늘한 금이 곁에 오래 머물기 어려웠습니다. 을사대운, 지금입니다. 을목은 병화를 생하고 사화 역시 화의 기운이라 전국의 자기 확신과 활동성은 여전히 강하게 이어집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에 쉬지 않고 장작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의 사화가 전국에 태어난 달인 신금과 합으로 묶입니다. 방금 육합에서 배운 사신합에 해당합니다. 즉, 인연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만 사화 역시 불이라 온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인연이 와도 온도 때문에 놓칠 수 있다는 게 이 대운의 숙제입니다. 갑진대운은 대략 30 중반부터입니다.
이 구간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유는 진토에 있습니다. 같은 흙이라도 진토는 물기를 머금은 축축한 흙이에요. 지금까지 뜨겁게만 타오르던 사주에 처음으로 습기가 들어옵니다. 게다가 진토는 전국에 태어난 달 신금과 만나 물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신자진 삼합이라고 합니다. 자수가 없어도 신금과 진토라는 글자가 자수를 불러옵니다. 을사대운에서는 사신합으로 육합이, 갑진대운에서는 신자진으로 삼합이 만들어지니 위기마다 합으로 안 좋은 글자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삼합은 세 글자가 이루어져서 만든 거대한 나라로 삼합에 대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갑진대운은 평생 전국에게 부족했던 물이 드디어 채워지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갑목은 태양을 받쳐주는 큰 나무입니다. 정리하면 온도가 내려가고 물이 생기고 금이 안전해지는 구간이죠. 결혼과 정착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구간을 가장 먼저 꼽겠습니다. 그리고 갑진대운 이후 전국의 운은 조금씩 다른 계절로 넘어갑니다. 계묘와 이민대운에 들어서면 그동안 부족했던 수의 기운이 천간으로 직접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의 전국이 강한 불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를 세우고 앞으로 달려왔다면 작년 이후에는 그 뜨거움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물의 기운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명리에서 병화의 개수는 사회적인 책임과 역할을 뜻하는 관성이기도 합니다. 관성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폭주하듯 타오르는 불길에 차가운 물을 끼얹습니다. 물이 불을 끄듯 나를 통제하고 규율하는 성분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전국과 같은 화 기운이 강한 사주에서 수 기운은 과한 열기를 식히고 흥분을 가라앉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BTS 지민사주풀이 재성편에서 수극화를 다뤘습니다. 나를 극하는 성분, 꺼지는 불에게 물은 관성입니다. 내가 극하는 성분, 끄는 물에게 불은 재성입니다. 이때 여성에게 관성은 남성을, 남성에게 재성은 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통 명리학에서는 관성과 재성을 서로가 찾는 짝, 즉 배우자성으로 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화, 일간이 이미 다른 오행으로 기운을 많이 빼앗기고 있거나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 부족한데 나를 극하는 관성인 수, 기운이 강한 사람까지 만나면 오히려 본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한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 대운과 연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관성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더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시 BTS 전국의 대운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관성이 들어오는 40대 중후반부터 단순히 내가 얼마나 빛나는가 보다 어떤 위치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점점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전국의 대운을 길게 바라보면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태양을 뜨겁게 태우고 작년 이후에는 물을 만나 그 힘을 다스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을 지키고 결실을 맺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국은 태양으로 태어나 그 태양이 가장 강해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재료로 된 사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밝은 만큼 사람이 모이지만 정작 마음의 문은 성벽 안쪽 깊은 곳에 있어서 아무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사람은 서늘하고 단정하며 그의 뜨거움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식혀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태양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태양 혼자서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불이 의미를 가지려면 녹여서 형태를 만들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성벽 안의 밀실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다만 그 방은 처음부터 딱 한 사람 몫으로 지어졌습니다.